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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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2021년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 알아보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인사를 한번 먼저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티비 마케터 솔라입니다. 수요레터와 블로그, 광고 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비의 임호열입니다. 스티비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스티비 마케팅 매니저 이로리입니다. 이번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를 담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여기 모객을 할 때 400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 모객이 되는 바람에 지금 700분 정도가 같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메일 마케팅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뉴스레터 한번 보냈더니 다 오셨어요. 오늘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가 조금 수치가 많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조금 납작했던 숫자를 입체적으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웨비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가 조금 특별했죠. 아, 네. 사실 그 리포트를 저희가 이번이 4번째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번 거 말고 직전에 발행했던 게 2018년이어서 횟수가 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리포트를 저도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의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곤 하는데, 저희도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제가 외부에 미팅을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리포트 언제 나오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번 리포트 만들 때 좀 기존과 좀 달랐던 점은 저희가 외부에 계신 통계 쪽의 전문가분한테 자문을 받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번 리포트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 데이터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때요? 제가 입사전보다 회원도 많아지고 이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으셔가지고 이메일 건만 12만 5천 건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5.2억 건의 발송량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 알아보기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이메일 마케팅이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발행한 리포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메일 마케팅 하시면서 보시는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동 이메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활용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로 이번 세션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의 대부분은 이메일 마케팅의 성과 지표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메일 마케팅 성과를 이해할 때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제가 설명을 정확히 안 하고서 넘어가면 제 세션 20분 동안 저를 보시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그림은 이메일을 발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수신자의 행동의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을 한 건데, 먼저 이메일을 발송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 발송을 하면 발송한 이메일이 모두 잘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발송 성공을 하는데 일부는 발송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자의 이메일 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수신 서버의 응답이 일시적으로 응답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해서 발송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 발송 성공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 발송 성공을 하면 그 메일이 수신하신 분의 받은 편지함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신하신 분 입장에서는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면 잘 발송 성공된 이메일들이 쭉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그 이메일 중에 이메일 제목 같은 걸 클릭해서 이메일 본문을 열어보는 행위, 이메일을 열어보는 행위, 그걸 이 이메일 마케팅에서는 오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본문을 열어본 뒤에 이메일 본문 안에는 링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어떤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행위, 그걸 클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본문을 열어서 읽어봤는데 이건 나는 좀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다, 아니면 더 이상 받아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본문 안에 있는 수신 거부 링크를 클릭해서 수신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수신자의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행동을 제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메일 마케팅 성과를 이해할 때 필요한 지표가 바로 이 수신자의 각각의 행동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수신 거부 뭐 이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지표로 표현한 게 이메일 마케팅의 성과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메일 마케팅 성과에 필요한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복잡하게 써 있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각각의 수신자의 행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송 성공률은 발송 성공한 수의 비율이고 오픈율은 오픈한 사람의 비율, 클릭률은 클릭한 사람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수신 거부가 각각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었고 이 각 행동을 한 사람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유의해서 보실 부분은 이 각 지표의 모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발송 성공률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발송 수가 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발송 수라는 건 아까 제가 발송을 했을 때 발송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합친 걸 이제 전체 발송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발송 성공을 얼마나 했는지가 이제 발송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 성공률 이외의 다른 지표들은 그 모수가 모두 발송 성공 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발송 성공 수라고 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명한테 발송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90명한테만 발송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오픈율을 얘기할 때 그 전체 100명 중에 오픈을 몇 명이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발송 성공한 90명 중에 오픈을 몇 명이 했는지 이걸 이제 오픈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률의 경우도 발송 성공한 사람 수 중에 클릭한 사람 수라고 써 있긴 한데 사실 이 클릭률 같은 경우는 지표의 정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그 스티비에서 얘기하는 클릭률은 여기 써 있듯이 발송 성공 수 분의 클릭한 사람 수로 클릭률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모수가 발송 성공이 아니라 오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사람 수 중에 클릭한 사람 수를 클릭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있는 건 아니고 솔루션이나 서비스나 이런 지표를 설명하는 글에 따라서 지표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표를 이해하실 때는 그 지표가 각각 어떤 정의를 따르는지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을 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 오픈율, 클릭률을 남들과 비교해서 사실 비교를 해보고 싶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오픈율, 클릭률이 이 정도인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번 리포트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는 스티비에서 최근에 1년 동안 발송된 이메일 약 12만 개를 분석해서 오픈율, 클릭률에 대한 평균을 구해봤고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 12만 개 전체 이메일에 대한 그 평균 오픈율, 클릭률도 당연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전체 평균과 비교를 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픈율, 클릭률이라는 게 그 발송 시점이나 아니면 보내는 컨텐츠의 특성, 받아보시는 구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별로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가능하면 나와 비슷한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그 의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오픈율, 클릭률의 평균 데이터를 계산해서 이번 리포트에 담았었고요. 첫 번째 비교를 해본 건 그 회사 단체냐,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보통은 이걸 뭐 일로서 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아니면 개인이 하시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회사 단체의 경우에는 오픈율이 12.9% 그리고 클릭률이 2.1%로 나왔었고 개인의 경우에는 오픈율이 21.8% 클릭률이 5.4%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발송 목적에 따라서도 오픈율 클릭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 회사 단체의 경우에는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높은 그 발송 목적이 회사 단체의 소식을 전달해서 구독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목적으로 발송을 하시는 경우에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높았고요. 반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그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가장 그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그 이메일을 발송하는 목적이 조금 그 직접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를 유도하는 뭔가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광고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픈율 클릭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개인의 경우에도
뭐 개인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메일을 발송을 하시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오픈율 클릭률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송하는 요일이나 빈도에 따라서도 평균 오픈율 클릭률을 비교를 해봤고요.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보내시는 경우가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발송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두 요일을 제외를 하면 그 평일 중에는 그 화요일이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고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요일에 보내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보내면 오픈율 클릭률이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것보다는 화요일에 보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처럼 화요일에 보내는 다른 사람들의 오픈율 클릭률은 이 정도구나 라는 식으로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좀 참고하시는 그 방식,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요일에 보내고 있는데 뭐 다른 요일에 보내면 뭐 오픈율 클릭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송 빈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그 많이 보낼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높게 나오고 있었고요. 주 2회 발송하는 경우가 좀 특이하게 오픈율 클릭률이 다른 경우보다 많이 낮았었던 게 좀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그 앞에 그 발송 요일별로 비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주 보낼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그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주 3회 이상인 경우가 오픈율 클릭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너무 자주 보내면 그 받는 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통계상으로는 컨텐츠만 충분히 좋다면 얼마든지 자주 보내도 좋은 오픈율 클릭률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에 따라서도 오픈율 클릭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뉴스레터를 오래 발행하시다 보면 보통은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송모 수가 커질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떨어지는데, 여기 저희가 그 분석해본 데이터에 따르면 그 가장 높은 구간인 구독자 수 5,000명 이하 구간의 오픈율이 24.7%, 클릭률이 4.6%였고, 가장 높은 구간인 5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오픈율이 11.7%, 클릭률이 1.9%였습니다. 그 처음 발송할 때는 오픈율 클릭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텐데 계속 발송을 하시다 보면 오픈율 클릭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고서 그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모수가 늘어나면 평균 성과 지표가 떨어진다. 이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독자 수도 처음엔 상대적으로 좀 빨리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그 받아볼 만한 그 잠재 구독자층이라는 게 뭐 어쨌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다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수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율 클릭률도 구독자 수가 처음에 상대적으로 빨리 늘어날 때는 그 오픈율 클릭률도 상대적으로 빨리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오래 발행하시다 보면 그 오픈율 클릭률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발행하신 분들 보면은 내 구독자들이 반응을 이 정도로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구독자에 따른 오픈율 클릭률을 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슬라이드 페이지 아래쪽에 그 회색으로 작게 써 있는 부분인데, 그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알게 된 건 이 구독자 수 외의 다른 조건, 그러니까 뭐 이메일 제목이나 발송하는 요일이나 발송 빈도, 그리고 뭐 그런 발송 시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독자 수가 1,000명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오픈율이 0.5%포인트씩 떨어진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뉴스레터를 발행 중이고 만약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이다. 그리고 뭐 오픈율이 30%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1,000명 늘어날 때마다 0.5%포인트씩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됐을 때는 오픈율이 2%포인트 떨어져서 28%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독자가 2만 명이면 오픈율이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현재 내 구독자가 몇 명인데
나와 비슷한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은 뭐 오픈율이 뭐 이 정도 되는구나, 클릭률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그 구독자가 1000명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오픈율이 0.5%포인트씩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 구독자가 현재 몇 명이고 오픈율이 어느 정도인데, 구독자가 몇 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오픈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예측해보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마케팅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오픈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클릭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픈율, 클릭률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똑같은 질문을 2017년, 18년에도 리포트 만들 때 똑같이 여쭤봤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때도 오픈율, 클릭률이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다라고 답을 얻었었는데, 이 2017년, 18년에 그 오픈율, 클릭률에 대한 응답이 그 순위는 다르지만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85%, 82%, 85%, 83%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에 발행한 리포트에는 오픈율은 87.4%, 클릭률은 69.1%로 차이가 꽤 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예전에 비하면 그 마케팅 목적보다는 그 컨텐츠, 그러니까 이메일의 내용 자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뉴스레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레터의 특징이 본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뭔가 어떤 웹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메일을 오픈하게 만들어서 그 이메일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내용이라는 건 결국 그 내용에 담긴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 내용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뭔가 상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를 전달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메일을 열어보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해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던 게 구독자를 모을 때 어떤 채널에서 모으는지인데요. 이것도 뉴스레터 발행하시다 보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단체와 그 개인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회사 단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홈페이지가 존재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구독자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홈페이지 안에 그 구독을 받는 어떤 그 폼을 노출을 시켜서 구독자를 그 홈페이지에서 모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이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홈페이지를 따로 안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다른 SNS 채널이나 뭐 블로그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블로그를 같이 활용해서 그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구독자를 모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SNS가 사실 인스타그램 말고도 여러 SNS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만 그 1위에서 5위까지 보면 인스타그램만 그 응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SNS 채널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이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채널로 딱 답이 나온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개인들이 SNS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사용하시는 분마다 좀 체감이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트위터가 많은 것 같고요. 트위터에서 뉴스레터를 홍보하거나 거기서 구독자를 모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이 페이스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각 채널의 인기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그 개인들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SNS마다 사용자층이나 거기서 소비되는 컨텐츠가 조금씩 다른데, 개인들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경우에는 그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분과 그걸 구독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그 뉴스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성과 그 컨텐츠의 특성, 그 뉴스레터의 컨텐츠의 특성이 인스타그램의 사용자와 컨텐츠의 특성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장 체감이 되는 게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뉴스레터 광고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스티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뉴스레터를 많이 찾아보고 검색을 해서 뭐 저한테 타겟팅이 돼서 많이 광고가 보인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제가 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팀의 다른 분이 본 것도 여기 같이 제가 섞어놨는데 그분한테도 타겟팅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뉴스레터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정말 신기했었어요. 이메일 뉴스레터가 정말 오래된 매체인데, 인스타그램을 이메일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SNS 채널이고,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채널인데, 그 이메일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한다. 이게 좀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워낙 이런 광고를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떤 그 뉴스레터에서 특별히 이런 광고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아마 일반적으로 뉴스레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레터를 즐겨보는 사람과 인스타그램을 즐겨 사용하는 층이 비슷하다 보니 이렇게 뉴스레터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그 뉴스레터가 그만큼 그 대중적인 매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조사해 본 건 자동 이메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동 이메일을 어떤 시나리오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그 스티비 팀이 궁금한 것이기도 한데, 스티비에 자동 이메일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자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활용하시는지가 저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동 이메일이라는 건 그 일반적인 이메일처럼 내가 대상을 지정해서 이메일을 한 번에 쭉 일괄 발송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건을 설정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구독자한테 자동으로 발송하는 거, 이걸 이제 자동 이메일이라고 스티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 이메일을 활용하는 여러 시나리오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을 시작했을 때 뭐 구독해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런 뉴스레터고 뭐 이런 걸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식의 메일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으신 경우에는 가입했을 때 가입 환영합니다. 이런 메일을 자동 이메일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상품을 구매했을 때 상품을 구매했다, 뭐 상품 구매 내역을 보내주는 메일, 그런 걸 자동 이메일로 보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 응답하신 분의 40%가 자동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여러 시나리오 중에 뉴스레터를 구독했을 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 이메일을 활용한다고 답한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그 방금 가장 많다고 말씀드린 그 뉴스레터 구독했을 때 발송하는 자동 이메일, 이게 자동 이메일의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이것 외에도 웹사이트에서 뭐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서 뭐 회원 가입을 받아서 뭐 회원들한테 어떤 뭐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원들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조건으로 해서 자동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려면 뭐 추가적인 연동이나 개발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보유한 구독자나 회원들의 어떤 생애 주기나 아니면 그 사이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이클에 따라서 미리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두시면 그 생애 주기나 사이클에 따라서 회원이나 고객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이메일을 발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 이메일이 되게 좋은 기능이고, 사용하시면 들어가는 그 에너지 대비 성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서비스 기능 홍보를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자동 이메일이라는 기능이 있고 스티비에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두 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에 10분 쉬고 3시 35분 정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